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특공개미 교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볼 종목은 바로 한전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 원자력 에너지, 원자력 발전 테마의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물론 시장이 빠지기도 했지만 오늘 유달리 좀 우리 한전기술이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께서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지금 손절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홀딩을 하셔야 되는지 혹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원자력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한번 차트를 쭉 보면요,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올해 초부터 계속 올랐고요. 그리고 한번 이제 가격 및 기간 조정을 좀 거쳤죠. 가격 조정이라는 것은 주가가 빠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기간 조정이라는 것들은 이제 옆으로 좀 가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격 및 기간 조정을 거쳤고요. 다시 한번 추가 급등이 나왔는데 또 다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차트상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때랑 좀 비슷한, 그죠? 이때랑 조금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왜 올랐는지부터가 중요하겠죠. 원자력이 왜 올랐는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원자력 테마가 시장에서 중심이 된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글로벌 지금 트렌드가 뭐예요? 탄소 중립. 쉽게 말하면은 지구를 살리자 이거죠. 네,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청정에너지를 보급하자. 화석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석탄에너지, 화석연료 이런 것들 사용을 줄여가지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그 이산화탄소 발생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지금 뭐 말씀드리고 있는 원자력이라든지 혹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또 다시 각광받고 있는 수소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자. 전 세계가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또 두 번째로 이제 원자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으로 갔어요. 탈원전. 왜냐면 과거에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다들 아시죠? 네. 그로 인해서 그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부정할 수 없죠. 왜냐면 위험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 관리를 잘 못하거나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폭발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주변의 자연 생태계는 물론이고 정말 사람들 인명 피해까지도 상상할 수 없는 인명 피해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력 에너지는 사실 정말 효율성은 되게 좋거든요. 저렴하면서도 아주 효율이 되게 좋아요. 하지만 관리 잘못하면은 위험할 수 있다.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탈원전 개조를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덕분에 관련 종목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했어요. 한전기술 과거 차트 보세요. 계속 빠지죠. 여러분들 계속 하락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표적인 한전 KPS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년간 계속 빠졌어요. 맞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계속 원전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빠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바닥을 찍고서 올라가려고 지금 불끈불끈 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바로 지금 야권 후보가 윤석열이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홍준표는 경선에서 떨어졌고 윤석열이 지금 야권 대표 후보 아닙니까? 윤석열의 그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탈원전 폐지입니다. 탈원전 폐지. 글씨가 좀 안 예쁘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이게 마우스로 쓰는 거라서 예쁘게 글씨를 쓸 수가 없네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탈원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들이 대선 공약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시세에 충분히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때문에 지금 이제 대선은 언제입니까? 내년 3월이에요. 3월까지 계속 가진 않아요. 참고로 그 전에 끝날 겁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시대적으로 끝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남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보시면은 12월, 1월, 2월
대선 열릴 때까지 최소 3개월 정도 남았어요. 여유 있게. 제 생각에는 최소 한 번 정도의 시세가 더 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 개인적인 어떤 소견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글로벌 정책이 탄소 중립에 따라서 어떤 원자력을 갖다가 밀어주자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도 소형 원전 모듈이라고 해서 SMR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 이 두산중공업이 SMR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 12월 2일에서 한 3일 그때에 이 두산중공업이 신문 기사 하나 올려드릴게요. 관련 기사 괜찮은 거 하나 있어요. 보시면은 원전은 지금 주요 섹터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달 한미 원자력 협력 워크숍 개최한다. 여기 보시면은 나와요. 다음 달 2일에서 즉 12월 2일 3일 그때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 워크숍이 열린다. 거기에 이제 한수원, 한국수력원자원, 원자력, 한수원, 두산중공업 뭐 이런 애들이 주요 단체들이 주요 기관들이 참석을 한다라는 거죠. 맞죠? 여기 보시면은 미국 원자력 협회, 또 소형 모듈 원전 SMR 기업 뉴스케일, 이 뉴스케일이 두산중공업이랑 같이 소형 모듈 원전 이걸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여튼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지금 이제 협력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원자력 발전 관련해 가지고 그때 이 뉴스가 나왔던 게 언제냐면은 지난 5월 달이에요. 네, 지난 5월 달에 한미 이제 원자력 협력해 가지고 그런 관련 뉴스들이 나오면서 중국도 이제 급등을 했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한참 진행 중인 모멘텀인 거죠. 모멘텀이 아직 소멸된 게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는 수주 모멘텀도 현재 아직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원전 수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체코, 그리고 폴란드가 있어요. 네. 이쪽에 이제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주식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최소 기대감이 있으니까 모멘텀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 중립, 청정 에너지, 여기에 따른 원자력 에너지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라는 것도 있겠고,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원전 수주 기대감도 있을 겁니다.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겨울에 보면은 춥잖아요. 네, 올 겨울도 한파가 예상이 되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파의 LNG 값이 또 급등하니까 올 겨울에 원자력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아진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죠. 네. 일단은 뭐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오늘 장 마감 후에 윤석열 후보 관련해 가지고도 뉴스가 나왔는데 보여드릴게요. 원전 사업을 재개할 것이다. 원전 사업을 재개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었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나오죠. 문재인 정부 탈원전 비판한 윤석열, 원전 사업 재개할 것이다. 이게 주된 모멘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모멘텀이 너무나 풍부하고 훌륭한 게 많기 때문에 이 한전기술 최근에 주가가 일주일 넘게 하락세에 있는데 빠졌다고 해서 겁먹거나 그럴 필요는 사실 없지 않을까. 겁은 나더라도 최소 보유할 만한 명분은 충분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22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요, 아직도 우상향이에요.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참고로 과거에 이때도 보시면은 21선이 깨졌는데요, 21이평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을 유지해주고 있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평선의 기울기는 그 추세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선 우상향인데 깨졌죠. 나중에는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면서 따라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1이평선의 기울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1선 깨졌어요. 깨졌지만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반등 주면서 빠질 때 빠지더라도 반등을 주면서 빠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20선이 우상향이라고 해서 100% 올라가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시세가 강했던 대장주급, 네, 대장주급 종목들이 21선이 깨졌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매수 찬스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100%는 아니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 유료회원님들이 이제 수익 난 게 뭐냐면은 위메이드였었어요. 우리 위메이드는 지난주 금요일날 샀거든요. 금요일날. 위메이드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게임주 중에 대장이었어요. 가장 많이 올라갔으니까 대장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대장주가 21선이 깨진 거예요, 지난주에. 그죠? 하지만 21선의 기울기는 여전히 우상향이었었고요. 네, 저는 게임주의 어떤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들은 매수했어요. 공장에. 그때 오늘은 10% 넘게 먹었거든요. 오늘 같은 하락장에.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21선이 깨지면은 그런 것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트레이더들 수많은 단타 고수들이 대장주를 항상 눈여겨봅니다. 대장주가 빠지면은 절대 한 번에 안 주거든요. 네, 반등은 반드시 주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선이 21선을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심권에 둬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한정기술 분석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들 앞으로 꾸준히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요. 특히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 같은 것도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면 또 답글도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력 되시는 분들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